네,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보내고 있는 신호 포착해 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그널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아프니까 주식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참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서 더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장세는 해석을 글쎄요,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자꾸 원인을 붙여버리는 이런 장세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 핑퐁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 올라가고 하루 빠지고. 근데 그 진폭이 예전과는 완전하게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막 지수가 2%, 3%씩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는 이런 장세들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정말 어떤 투자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수익이 제대로 나기가 힘든 그런 장세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기관과 외국인 같은 시장의 주요 참여 주체들도 굉장히 짧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단기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결과의 원인을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에 걸면은 약간 코걸이, 그리고 귀에 걸면은 귀걸이식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함에 따라서 자꾸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 불안감을 형성하고 다시 기대감을 줬다가 또 불안감을 형성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문제는 어떤 금리 인상 부분일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먼저 또 금리를 한번 인상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6월, 7월에 미국에서 지금은 대부분 예상하고 있는 범위가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빅 스텝 정도를 2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7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1%가 지금부터 더 상승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미 한 번 선제적으로 올렸는데 한 번 정도는 더 올려놔야 그때 충격을 어느 정도는 감쇄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빅스텝으로 2번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시장에 충격을 안 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또 원인을 가져다 붙이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환율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마냥 우호적이기만 한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살짝 밀려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5년 그리고 연간 기간 최대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지금과 같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하고 전부 다 이제 풀었었던 유동성을 회수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기축투자국이 아닌 우리 쪽에서 환손실을 입으면서까지 투자해서 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겠느냐라는 마인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일단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120주선은 이미 깨져서 회복이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전 저점이 2600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은 반드시 지금 간밤에 미국 증시에 연동돼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마켓이 보내는 시그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현상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기조는 스케줄도 나오고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면서 출렁출렁 변동성만 커지는 그런 장세로 인식하고 계신 거세요?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지금 간밤에 미국이 올랐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현금 이제는 쓸 때야 라고 판단하시고 100%를 한 번에 밀어넣는다던가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한 판단이에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내 자산을 지키는 데 주력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예전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뭐 보통 조금 오른 게 2배였죠. 그런 시장을 생각하시고 이런 기회에 나도 자산 그동안에 못 불려왔으니까 포모 현상 정말로 나 소외 많이 됐어. 이제는 투자해서 불려야 돼 라고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글쎄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경기 침체 우려.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인플레이션보다도 훨씬 위험해질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올 수 있다는 것. 그런 경고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투기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어떤 큰 비중을 실른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설사 그게 돼서 잘 올라갔다 치더라도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이런 투자법을 성공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실력이 아니라 운에 의해서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간밤에 미국 쪽에서 또 유통 관련 기업들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 때문에 핑퐁 장세가 올라왔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는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타겟이라던가 이런 쪽도 월마트 실적들 안 좋다고 해서 또 빠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하나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이유를 붙이기 마련이다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선상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GDP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어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증가율이 마이너스 1.5%가 나왔는데 이게 평소 같은 시장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미국 GDP 하락하고 있네. 증가율 둔화되고 있네. 그렇다고 하면은 경기 꺾이는 거네.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빠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거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 GDP가 정말로 안 좋게 나왔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연준에서 하려는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의 속도라던가 강도를 오히려 늦춰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늦춰진다고 하면은 유동성이 조금 더 머무르는 시간이 이런 위험자산 쪽에 더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면서 증시가 올랐다는 거죠. 정말 좀 웃기는 그런 상황이죠. 결과를 보고 원인을 끼워 맞추는 그런 장세가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참여자 거의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 매매하고 있어요. 이런 쪽에서 특화되셔가지고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그냥 쉬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솔루션까지 내주셨는데 간밤 미증시가 오르기는 했지만 일단은 좀 신중하자 이렇게 하루하루의 흐름에 크게 좀 연연하지 말자 얘기를 또 해주시네요. 오늘 좀 집중해서 볼 만한 그런 시그널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시그널들이 명확하게 좀 보이지는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게임주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좀 크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외국인들 수급 초반부터 저는 좀 체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봉이 길게 나왔을 때 당연히 윗골이 달리겠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인 주린이 분들은 그런 해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니까 이거 완벽하게 턴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막 컴투스 홀딩스나 이런 것들 17%, 18%대 잡아서 손절 못하고 들고 가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공부를 하시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공부를 실전에서 정말로 실전 진짜 현금을 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은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들을 해보시고 싶으시면은 모의 투자라던가 아니면 먼저 선투자 이후에 시장 환경이 좋아졌을 때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개인들은 모든 공에 반드시 배트를 휘둘러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야구나 이런 쪽에서는 공 3개가 스트라이크가 들어왔는데 안 치면은 아웃이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시간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뭔가 좀 시장을 보는 시각이 약간은 더 보수적으로 바뀌시지 않았나. 지난주에도 사실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때는 대신에 수급 중심으로 팁을 주셨잖아요. 외국인이 전체적으로는 팔지만 그래도 사는 종목은 괜찮을 수 있다.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 사는 종목은 관심 가져보자. 이런 팁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안 주시는 이유가 그만큼 시장 상황을 약간 더 안 좋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수급적으로 뭔가 또 대안이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고요. 글쎄요. 일단 수급은 뭐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단기적으로 정말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좀 이제 사나 싶었는데 또 팔죠. 이런 수급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수급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주린이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나쁜 시장에서도 분명히 움직이는 종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섣부르게 그런 쪽에 매수의 손길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한 주의 마지막 시장입니다. 이런 쪽에서 만약에 샀다가 지금 일단 오버나잇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월요일까지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로 예측 불허의 시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금요일에는 웬만큼 시장이 돌아서는 모습들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자라는 관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물론 간밤 미증시 오르기는 했었는데 여기에 너무 동요되지 마시고요. 여전히 좀 변동성 장세고 해석에 따라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장세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고 지금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약간은 좀 보수적이고 신중한 시각으로 시장 대응 전략 펼쳐보자. 이렇게 시그널 잡아주시네요.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이었습니다.